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전시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회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전시입니다. 프리즘을 통해 빛이 분산되어 다양한 색을 발산하듯 화성 ICT 생활문화센터 ACT 그라운드를 통해 작가님들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담아내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모르는 빛들과의 만남 시간을 통해 참여 작가분들 중 3분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이상엽 작가님, 김영태 작가님, 하승현 작가님 이렇게 3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앉으신 순서대로 이상엽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엽 작가라고 합니다. 저의 작품 주제는 디지털 이미지네이션이라고 디지털 상상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상상이라는 것은 4차 혁명 이후 나타나는 디지털 세대의 사고, 가상과 현실 융합된 디지털 사고 세대의 사고를 나타내고자 했고요. 이번 전시는 회화와 영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저는 2011년도에 송원미술대상자 선정되었고, 최근에 가장 크게 메인 전시로는 2021년도에 성남아트 큐미술관에서 하는 디지털 이미지네이션 러브 머니 라이프 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네스프레소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가나 아뜨리에서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태 작가님 자기소개와 함께 작품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 화성 ICT 생활문화센터에서 전시한 작품의 제목은 플로팅 프로피시 앤 에고라는 작품입니다. 부유하는 물고기에서 를 매개체를 통해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그다음에 부유하는 물고기, 꽃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다양한 시각으로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하승현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하승연입니다. 저는 작가 활동은 활발하진 않고요. 작품은 1년에 한 번 정도 출품을 하고 있고, 지금 인터랙티브 시스템을 만드는 솔루션 디벨로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승현 작가님부터 자신의 작품 세계를 통해 관객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출품한 별의 정원이라는 작품은 순수 미술의 기술을 결합해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만들어냈는데요.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 그래서 나의 메시지를 하늘에 띄운다든지 아니면 저 하늘에 나의 제스처에 의해서 별이 은하수가 만들어진다든지 하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그 바로 건너편에 있는 네이처 바이 바이너리라는 작품은 원래는 인터랙티브 작품인데요. 지금 저 공간 자체에 센서라든지 설치가 좀 용이하지 않아서 지금은 현재 액자 안에 어떤 공간에서 부유하고 있는 그런 생명체를 나타내는 작품으로 들어와 있는데, 원래 제주도에서 전시를 했을 때는 이제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람을 따라다닌다든지 너무 가까이 가면 도망간다든지 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저는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그리고 작품을 만들 때는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작가가 개입을 좀 안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들을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파라미터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우연을 조금 네네. 이용하시고 싶으십니다. 네, 그럼 다음 김영태 작가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앞서 그 작품 설명할 때 얘기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작품에서 계속 구사하고 있는 부분은 익숙하게 낯선 경험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커다란 어떤 의미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의 어떤 오브제라든가 풍경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보는 환경이라든가 오브제에 대해서는 그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걸 새롭게 해석했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감각들을 일깨워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좀 했고, 또 그거에 맞춰서 저 역시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그거에 연계해서 작품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새로운 감각들을 익숙한 모습이지만 또 새로운 다각적인 각도로 볼 수 있도록 그걸 좀 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이런 미디어 콘텐츠가 아닐까 좀 판단이 들어서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에 참여하게 된 작품은 러브 리보 시리즈라고 제가 매년 선보이고 있는 아트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제가 작품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소통과 공감입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수 있고 시대를 읽어보는 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에 출발한 작업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해야라는 작업을 가지고 설치, 영상을 좀 포괄식으로 전파할 수 있는 작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러브25 시리즈는 요즘 일상세대의 문화들, SNS에서 나오는 해시태그 문화들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출발하였고요. 해시태그 러브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 중 하나인데 기존적인 이미지가 상실되고 있다고 전해봤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어떤 단어를 선택하게 됐을까 해서 러브라는 단어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러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들, 진보의 의미, 가치의 의미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기록하고 시각적인 메시지를 남긴 작업입니다. 특별히 일고라는 의미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유엔이 인정한 나라 개수가 195개국인데요. 그 195개국을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크기로 제작하였습니다. 그 노트북 크기로 제작했다는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관객들, 대중과 소통하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같은 단어를 195개로 컬러를 표현했느냐?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 색 컬러의 변화 자체가 저한테는 아카이브를 남기고 예술가의 주체성, 사고, 감각들을 통해서 번역했다는 거죠. 가상의 도시라는 작품을 또 전시를 하고 계신데요. 네. 가상의 도시라는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야 작품을 영상화시킨 작품이고요. 2004년부터 제가 제작해온 작업입니다. 제가 미술대학 시대 때부터 쭉 진행해온 작업인데요. 특별히 이번에 영상화시켜서 출품한 이유는 제가 상상하고 있는 도시 풍경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해야라는 움직이지 않는 화면에서 움직이는 이미지들, 영상 작업을 표현함으로써 조금 더 현대인들이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떠한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 도시를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출발한 작업이고요. 이미지의 음악적인 요소, 그리고 그런 율동과 그런 밸런스들이 한 화면에서 구성되면서 앞으로 제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작품 세계관에 조금 더 접근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내년 초에 있을 개인전에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들부터 시작해서 각 나라의 시그니처들 그런 것들을 다시 영상화시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대중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고 쉽게 이해시킬 수 있고 작가가 생각하는 상상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내가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이 정보화 사회에서 어떤 것들이 내 정보들이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영태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처음에 나왔던 이 산수화에 대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작품은 좀 내러티브를 좀 담으려고 했던 작품이고요. 제가 지금 질문해 주신 산수화에 대한 정정 부분은 이제 도입부에 관련된 도입부에 나타나는 영상인데요. 아까 제가 주요 키워드라고 작품에서 얘기했던 그 부유한 물고기에 바탕이 되는 부분이 이제 물입니다. 물의 근원에 대한 부분들을 찾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경제 정선의 금강내산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산수에 대한 부분들 좀 재해석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금강산에 대한 부분들을 웅장하면서도 다양한 인상을 가지고 표현한 작품으로서 이런 다양한 인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그 하나하나 인상들을 쓸어서 흙으로 적신다는 의미에서 그런 물들이 모여서 부유한 물고기의 자양분이 되고 부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산수화 부분들을 같이 고정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엮어서 새롭게 제품 한번 해석해서 표현한 작품입니다. 작가님의 작품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부유와 파동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큰 주제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부유라고 했던 분들은 이런 저희가 미디어 콘텐츠를 다룰 때는
물론 물리적인 공간하고도 매칭이 되긴 하지만 가상이 됐든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됐든 어떤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각적이라만 어떤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자유롭게 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그걸 이제 부유라고 하는 부분하고 매칭을 좀 해봐서 제한된 공간이긴 하지만 다양한 부유할 수 있는 움직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것하고 파동이라고 했던 부분들은 물고기가 움직임 후에 그런 파동들이 물결을 일으키고 또 다른 이제 입자를 일으키는 부분에서 그런 파동에 의한 또 다른 울림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요소 매개체로서 부유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파동에 대한 부분들 연계해서 키워드 잡고 좀 작품을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작품을 또 보여주셨는데요. 작품에 HT 생활문화센터라는 언어를 또 한번 녹여주셨더라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습니다. 물론 이번 전시하면서 이제 키워드를 잡았던 건데요. 네. 저기 나왔던 그 이미지는 다른 전시에서는 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에 맞춰서 키워드 좀 변경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화성 ICT에 맞춰서 그 앞에 있는 한글에 자음하고 모음들을 좀 분리를 시켜서 원래 의미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이런 파동이라든가 어떤 움직임 자체가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 뭐 간접적이나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달을 해주고 싶어서 키워드를 좀 같이 녹여서 표현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승현 작가님께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승현 작가님은 인터랙티브 아트에 관해서 이제 다루시는 작가님이신데요. 혹시 인터랙티브 아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일반 관객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혹시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인터랙티브 아트는 단어 그대로 인터랙티브한 예술을 칭하는 거고요. 인터랙티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if, this, then, that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이거 하면 저걸 해라. this가 충족되면 that을 실행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박수를 치면 불을 꺼라라는 시스템을 만들면 박수 소리를 인풋으로 받고 불을 끄는 아웃풋을 내는 거예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작품도 보면 사람이 센서에 몇 미터 앞으로 들어가면 화면에 어떤 좌표에 별을 뿌려라 라는 인터랙티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디스면 that을 해라 라는 그런 인풋 시스템, 아웃풋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사용자 경험,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해서 인터랙티브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럼 작가님의 작품 중에 별의 정원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별의 정원은 박경종 작가님의 그 페인팅 애니메이션 순수 미술을 애니메이션화시킨 작품 위에 기술을 얹어서 마치 나의 소망을 저 하늘에 띄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터치 스크린에 그림을 그리든 어떤 메시지를 적으면 저 하늘, 저 우주 위에서 이렇게 떠다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터치 스크린 가운데에 있는 센서 앞에 서면 내 제스처에 따라서 저 하늘에 은하수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품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내 소망,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늘에 띄울 수 있게끔 관객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작품이었죠. 혹시 이 작품 중에 네이처 바이너리. 예, 바이너리 이 작품에 대해서 혹시 네, 영상은 없죠. 설명 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액자 안에 어떤 공간 안에서 부유하고 있는 생명체, 어떤 입자들이 돌아다닐 텐데요. 저 작품은 그 처음 시도 자체가 원래 제주도 바다에 사는 미지의 생명체를 그려내는 작업이었어요. 제주에서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일단 입자가 돌아다니는 시스템을 먼저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명이라든지 입자들의 색깔이라든지 입자들의 개수, 움직임의 속도, 방향, 중력, 가속도 이런 것들을 컴퓨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저한테 제시를 합니다. 네, 이걸 한번 보여주고 제가 좋으면 승인하고 이건 별로다 싶으면 거절하고 그게 수백 번 반복이 되다 보면 인공지능은 제가 어떤 색을 좋아하고 어떠한 움직임을 좋아하는지를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해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제가 하고자 했던 의도를 인공지능이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네. 제가 했던 이 작품의 개입은 시스템을 만들고 좋다 나쁘다를
인공지능한테 그냥 전달을 한 게 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어떤 미지의 생명체 그런 입자가 보여지게 되고요. 사실은 저것도 인터랙티브 작품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센서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지금 현재는 그냥 스스로 돌아다니는 상태인데, 원래 작품은 관객의 위치를 이렇게 좀 물고기들 연못에 먹이 주면 때로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관객을 계속 따라다니다가 관객이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이렇게 멀리 도망가듯이 퍼진다든지. 그 네이처 바이 바이너리라는 작품명을 혹시 붙이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이너리는 이진수잖아요. 컴퓨터 안에서는 0과 1의 이진수로 모든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0과 1이 만들어낸 자연이라는 거고요. 거창하게 얘기하면 자아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다라는 의미로서 0과 1, 이진수가 만들어낸 자연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다른 작가님들께도 혹시 작품의 제작 과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먼저 다음 김영태 작가님부터 제작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루틴 비슷하게 나와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어떤 주제가 주어지는 전시회도 있고 아니면은 개별 저희가 생각나는 걸로 이제는 작품을 하고 싶은 작품도 있고 나눠지는데, 커다란 방향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통해서 아카이브 됐던 거에서 예전 기록이 됐든 아니면 제가 한 시점에 느꼈던 부분들을 이제 기록한 부분들 한번 좀 훑어본 다음에 그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건지를 이제는 촬영이 됐든 이미지 수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스토리를 좀 만드는 거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디어 작품에서는 어떤 임팩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짧은 시간 안에 주요하게 보이는 중요하지만 저희 작품 같은 거는 최대한 이제 내러티브를 가지고 하는 작품들을 좀 만들다 보니까 일정한 스토리를 좀 가지고 하는 신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제 작성하고 그걸 이제 그림이 됐든 아니면 간단한 폰트가 됐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이거에 적합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소스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짜맞춰가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요. 음향에 대한 부분들도 저 같은 작품에 이제는 일반 음향도 일반 사운드도 쓰긴 하지만 음향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각각 영상이 주는 혹은 콘텐츠가 주는 어떤 강약에 대한 부분들도 음향에 맞춰서 같이 표현해서 관람자들이 조금 더 몰입도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작품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엽 작가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품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신지. 이번에 참여하게 된 러브 이고 시리즈는요,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무엇일까, 그리고 시대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다루고 뭘 했으면 좋겠을까에 대한 제 스스로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SNS상에서 해시태그 문화들, 그리고 그 본래의 의미가 상실되는 문화들, 그리고 제가 꼭 이 시대에 꼭 나타내고 싶어하는 문자들, 가치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러브라는 단어를 저는 제가 표현하고 싶은 항상 가치라고 표현해요. 모든 명품에는 그 명품을 정의하는 오리지널리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를 초월하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러브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195라는 숫자적인 의미들, 결국 195라는 숫자적인 의미들 자체가 단순히 195라는 숫자가 아니라 숫자를 초월하는 가치라고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림 그리는 사람이 조금 프로젝트 시켜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작품 소유관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거든요. 저는 동시대의 문화를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그걸 다시 시각적으로 어떻게 변해질까에 대해서도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세 분의 작가님들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면서 작가님들의 작품 세계에 어떤 변동이나 어떤 작용들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네요.
네, 먼저 하승현 작가님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런 비대면 시스템 안에서 작품을 만들고 작품을 보여주는 것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내가 느끼는 그 경험하고 가상의 공간에서 느끼는 경험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하면 경험을 증폭시킬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VR이라고 하면은 실제 집에 VR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지금 많지 않습니다. 이게 아직 고급화가 되지는 않았죠. 근데 핸드폰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핸드폰을 그러니까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증강현실을 통한 전시 관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은 김영태 작가님. 물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비대면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예술가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런 사람들한테 새로운 화두를 좀 던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요즘에 워낙 매체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화면상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실제 전시관을 좀 찾는 이유도 작품하고 대면했을 때 또 다른 느낌들을 이제 얻고자 이제 실제 전시회를 좀 갈 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관람객들과 예술가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대처하고 또 대안에 대한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대안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아직까지는 저 역시도 작품을 만들 때 거기에 딱 맞는 건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보여줄까? 오프라인 상에서 보일 수 없는 부분들을 온라인 상에서 어느 정도 충족을 하면서 서로의 니즈라든가 아니면은 서로의 어떤 감각들에 대한 부분들 서로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건 늘 고민될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상혁 작가님께서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작업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비대면 문화 자체가 코로나 이후로 해서 강대적 거리가 계속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언택트 문화,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예술이 가지는 기본적인 면이 다시 주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작가님 말씀대로 오프라인 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두울수록 결국에는 예술이 가진 역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작품을 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ACT 그라운드의 전시 프리즘 스펙트럼의 작가님들과 만나는 모르는 빛들과의 만남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 작가님 외에도 최윤아 작가님, 안보미 작가님, 김다솜 작가님, 한민수 작가님, 라이언 작가님, 한국 멀티미디어 음악학회 심 작가님들이 참여하신 프리즘 스펙트럼 전시는 여기 화성 ACT 생활문화센터 ACT 그라운드에서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행사들은 화성 ACT 문화센터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